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 영상인데요. 오늘 제가 영상 코인시드님 동영상하고 이제 다월드님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올립니다. 화폐 진화의 마지막 물결. 그러니까 Six Waves of Currency Evolution. 그러니까 이렇게 물물교환 시대가 있었고 BC 1200년 전에 뭐 조개나 이런 거로 해서 화폐할 때 패가 조개 패자 써서 하는 거죠. 화에도 들어가 있죠. 그게 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폐가 618년쯤 공용화됐고 생각보다 일찌감치 이제 전자화폐, 정기화폐가 나왔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암호화폐가 나왔죠.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 이게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지금 파이코인을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같은 암호화폐라고 그러는데 달라요. 달라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똑같이 고양이까지만 다르듯이 다른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파이코인이 마지막 진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인시드님이 이제 포브스에서 1억 8천만 명 보는 포브스 그 다음에 월 1100만지 전문지에 이제 기사가 나왔다. 4일 전에 올려주셨고 또 파이가 새로운 화폐의 출현.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비밀구조 관리고 왜 새로운 화폐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전혀 다른 화폐다 라는 거를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코인시드 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여기에 파이네트워크에 이제 1200만 명, 지금 뭐 1500만 명, 이게 6월 달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아무튼 이런데 기사가 나온 걸 이제 발견했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2025년부터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전혀 결이 다른 화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과 문명과 그리고 화폐, 문명과 화폐라는 거죠. 문명이라고 그러면은 뭐 4대 문명,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하 문명, 저 만주 지방에 있는 요하 문명이 사실은 4대 문명보다 훨씬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문, 화폐는 문화지 문명은 아니거든요. 큰 틀은 문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튼 2030년이 되면 소유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 소유가 없는 세상이 관계의 세상, 이게 사실은 웹 3.0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미래를 구축한다 이건데 문명을 보자라는 거죠. 이제 지금 새로운 문명이 2030년이 되면 본격 시작한다 이 소리거든요. 뭐 로마 문명 시기에 이제 이렇게 고대 문명에서 이제 로마 문명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도 화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이렇게 쭉 발전해서 비트코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바우처, 일렉트로닉 바우처로 뭐 상품권도 좋고 뭐 마일리지도 좋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게 어느 곳으로 통합이 되느냐? 나중에 파이 브라우저 상으로 다 통합이 될 거라고요. 이 바우처가 파이 브라우저 상으로 통합이 될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화폐는 문화일 수는 있어도 문명이 될 수가 없죠. 문명은 훨씬 큰 개념이니까 뭐 인류 문명 발달사, 현대 문명의 위기, 이원복 교수님의 이제 현대 문명 진단 이런 거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 그다음에 이제 문명과 화폐와 문명 뭐 이런 거 왜 말씀드리냐면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청대와 빵이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는 거 보면 정말 남들과 아주 다르게 하고
갔다라는 거죠. 어떤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찍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이 사람들이 화폐 혁명을 하는 방식, 화폐 혁명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화폐 혁명을 하는지가 이제 관심이 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진화를 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비트코인, 디지털 커런시 다음에 비트코인과 그 알트코인 다음에 파이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등극한다라는 문명의 흐름상으로 볼 때, 화폐는 문화이지만 문명의 흐름이 지금 엄청난 문명의 대변혁기가 203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비유해서 얘기를 들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특히 이제 로드맵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랬죠. 뭐 때가 되면 장가가고 때가 되면 애 낳고 뭐 때가 되면 뭐 죽고 뭐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만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항법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사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거 없이 살다가. 근데 항법 장치 그러면은 이제 항법 장치 그러면 다 GPS를 생각하겠죠. 1908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1983년도 9월 1일 날 대한항공 칼 007편이 사할린 북쪽에서 격추되죠. 소련 전투기에서 영공 침해가 되죠. 이 사람들의 위령탑이 여기 양재동의 양재 시민의 숲에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곳 이전에는 항법 장치가 한국항공우주원 자료 보다가 제가 알았는데 관성항법과 위성항법, 그러니까 INS와 GPS가 있는데 이 GPS라는 게 군사용으로 쓰다가 이거 한국 비행기가 소련에 죽었네. 그래서 GPS를 민간인한테 개방하게 된 사건이 이 대한항공 격추 사건이래요. 이 대한항공 격추 사건으로 GPS를 군사용으로 쓰다가 민간용으로 개발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인터넷 시대가,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린 거죠. 한국이 PC 강국이 되고 IT 강국이 된 거는 엄청난 한국인들의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관성항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GPS고요. GPS하고 이제 GPS는 위치를 정확히 수정하는 거고 관성항법은 이제 미사일 같은 데 있는 거고 미사일은 이제 가령 움직이는 목표가 있잖아요. 배라든지 뭐 가령 뭐 상대방의 전차 같은 것도 K9이 요즘 왜 인기 좋아요? 자기 포 발사 타격 원점을 막 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타격 원점이 옮겨가니까 미사일도 그걸 찾아가야죠. 찾아가다가 보게 되면 이제 자체 내에 관성 함법 장치로 요거를 두 가지를 같이 써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데 이런 항법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원의 우주원 분이 이거를 해서 올린 항법 장치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항법 장치를 가지고 파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다면 문명의 흐름, 큰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얘기죠. 과학 문명만 발전하면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과학 문명은 좌뇌고 인류는 우뇌에 가깝죠.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하고 양자역학으로 완전히 그게 왔는데 사람도 기계만큼 발전해야 되는데 사람은 발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얘기를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국가, 가족, 학벌, 학연, 지연, 혈연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한국 같으면은 이게 서양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현대가 생긴 거는 1980년도 이후죠. 지금도 아직 MZ세대가 나오면서 예전엔 뭐 호주 제도,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증명, 그러니까 너 네 집 자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봤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죠.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은 예전에 완전히 전체를 위한 소모품이거나 희생물이거나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중요성이 나온 거죠. 그런데 개인의 중요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짜 개인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죠. 중복적인 개인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3년도에 했던 금융실명제처럼 진짜 실명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람. 진짜 사람. 이게 이제 앞으로 문명은 어떻게 되냐면 각 개인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사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파이코인처럼 진짜 사람이래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인간과 문명과 화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2030년이 되면 얘기하는데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밀레니엄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는 50대 이상 실버 세대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대부분 파이오니어님들이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중산층이 생긴다. 파이 채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강하고 더 부유한 여성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게 지금 뭐 여자애들이 뭐 육사하고 뭐 여자애들이 뭐 고시 공부하고 여자애들이 뭐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현대 문명은 어떤 투쟁과 경쟁의 역사가 아니라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포용의 문명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본격적인 그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같은, 그러면 여성들이 본래 갖고 있는 생명을 창조하고 사랑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돈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세상이 2030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은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전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여러모로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은 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라이브니스 체크를 해서 진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 누워 있거나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만 혜택이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혜택이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전부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5번째고요. 6번째는 지금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가 바꾸는 세상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안만 나와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은 당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로 따지면 좌뇌가 있는 거고 우뇌는 그렇게 발달이 안 되지만 인간의 우뇌는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만치 동일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MZ세대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밸런스를 찾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인류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MZ세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 이제는 뭐
가지는 게임, 소유가 이제는 뭐 요즘 뭐 우버니 뭐 여러 가지 공유 세상이라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소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때만 소유는 뭐예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요즘 젊은 애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쓰고 즐기고 놓고 갈 때 간다. 우리는 뭐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계속 그 개미와 배짱이의 그 개미처럼 막 그렇게 모으는 거를 미덕으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배짱이처럼 사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사는 세대가 많고, 이게 파이가 만드는 세상이 2030에 나오는 2030 추계전환 시대에 나오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구성원자가 돼야지 생태계 구성원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미래를 구축한다라는 게 2030 추계 전환의 8가지 핵심인데, 그렇게 문명의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이게 이름은 똑같은 암호화폐지만 결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명의 방아쇠는 비트코인이 당겼지만 문명의 시작과 활용은 파이코인에 의해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지금 이 KYC를 하고 KYC 하면서도 계속 바뀌고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화폐라는 거지. 그냥 뭐 핸드폰으로 채굴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이 화폐가 현대 문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완성된 개인, 니체가 말하는 완성된 개인을 향해서 나가는 현대 문명의 방향과 파이코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6번째 물결은 파이코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